안녕하세요. 단 드로잉입니다.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광 때문에 화면 밝기가 좀 변하네요. 바람이 좋은 계절입니다. 선택한 사진은 체코의 시골 농가 모습입니다. 언뜻 폐가 같기도 하죠. 오늘은 색 조합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방금 펜으로 기본 외곽 모습 그렸어요. 전에 영상에서 처음 스케치 들어갈 때 어떤 방법과 순서로 들어가는지 설명드렸었어요. 궁금하시면 위에 영상 클릭하셔서 참고하세요. 초록은 노랑과 파랑의 중간색입니다. 펜 스케치 하는 동안 초록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2003년 색이름 개정으로 녹색에서 초록으로 색명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초록은 일반적으로 평화나 안전, 중립을 상징해서 구급, 구호의 뜻으로 쓰이고 표지로도 사용됩니다. 초록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교감신경계에 체면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등 초록은 국기에도 많은 나라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상징색이기 때문에 또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초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멀리서도 인식한대요. 그래서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 비상구 유도등 이런 곳에 사용을 한 거였네요. 이야기하는 중에 물감 입히기 시작하였어요. 사용하는 하늘색은 피코크 블루와 프러시안 블루를 조합했어요. 하늘도 다양한 모습이라서 정해진 색은 없고요. 사진과 같이 구름이 많고 시각도 오후인 하늘입니다. 밝게 하늘색 칠하다가 살짝 먹구름빛의 구름은 바이올렛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러시안 블루를 좋아하고 그래서 잘 사용하게 되는군요. 홀베인에는 여러 바이올렛이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것은 퍼머넌트 바이올렛입니다. 참고로 진한 바이올렛과 많이 비슷해요. 색이 마르면 빛도 약해지고 옅어집니다. 항상 염두해 두세요. 처음 하늘색 칠할 때 왜 저렇게 파랗게 칠하나 하셨었죠? 지금 색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지붕색은 라이트 레드입니다. 번트 시에나와 이미다졸럼 브라운 중간색쯤 되는데요. 주홍색을 머금은 브라운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색으로 칠해도 제가 보기엔 참 예쁜 색입니다. 화면에는 살짝 형광빛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늘 생각이 드는 거지만 화면 속의 색은 실제 색보다 안 예쁩니다. 제 작품의 느낌도 역시나 그렇고요. 폰이 옛날 폰이 아닌데도 말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계라서 한계 같아요. 뒤에 먼 산을 하늘과 같은 색으로 조색하여 칠하고 있습니다. 물의 농도, 섞는 비율에 따라 달라 보이죠? 이건 역시 파랗게 보이실 텐데요. 하늘같이 마르고 나면 빛이 많이 옅어질 겁니다. 하늘이 고운 하늘이 아니라서 여러 터치가 필요하겠어요. 복잡해 보이시더라도 제가 물감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 잠시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지루하셨나요? 잘 참으셨습니다. 하늘과 먼 산, 채색은 끝난 거예요. 마르고 나면 그럴듯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집 뒤에 나무를 칠하지 않아서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어우러져야 각자 재구실을 하는 거 맞죠?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앞 벽면색에 정성을 쏟았어요. 흙벽의 탄탄함, 두께감, 무게감, 그리고 시간의 무게감도 함께 표현하고 싶었어요. 서너 번에 걸쳐 색을 입혀갈 겁니다. 그러나 탁해지지 않게 맑게 쌓아갈 거예요. 흙벽에 쌓아갈 색은 조금씩 다른 빛으로 쌓아갑니다. 칠해가는 색은 메모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그릴 때 2가지 이상의 색을 섞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을 만들어 칠하게 됩니다. 물감을 구입할 때 너무 많은 색을 사는 것보다 24색에서 30색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메이커에서 나오는 소장하고픈 색이나 조색이 안 되는 색 몇 가지 더 구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림 그리실 때 그 그림에서 칠하게 되는 주요 색을 정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편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리시면서 방황의 시간도 줄이게 되고, 특히 수채화 같이 빠르게 마르는 물감일 경우 수정이 힘든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풍경화에는 나무, 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실 때 초록 계열을 정하시고 그리시는 게 편해요. 초록 계열의 색상이라 하면 초록색, 라임색, 올리브색, 암청색을 주로 말합니다. 따뜻한 초록 분위기로 나갈 건지, 차가운 초록 분위기로 나갈 건지, 예를 들면 옐로우를 섞어서 노란빛 초록 분위기로 나갈 건지, 주된 초록의 분위기를 정하셔야 해요. 주된 색을 정하시고 나면 그 색을 3단계로 만들어서 칠해봅니다.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 밝은 부분에 옐로우를 섞어서 노란빛 또는 초록을 칠했는데 중간 톤에 노란색을 빼고 코발트 블루 같은 청색만 섞어서 청푸른색을 만들어 칠했다면 색이 둘이 안 어울리겠죠. 즉 밝은 톤을 섞어서 정했으면 그 색에 푸른색을 섞어 가셔야 합니다. 어두운 톤에는 중간 톤에다가 바이올렛, 시에나 또는 보색을 섞어 주시면 돼요. 초록의 보색이라면 레드 계열이나 주황빛 계열을 말합니다. 처음 색, 밑색을 하늘 빼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칠해 주었고 두 번째 색을 얹어 갑니다. 지붕에는 처음 칠한 라이트 레드 색에 번트 시에나를 섞어서 붉은 빛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만다이크 브라운을 섞어 주었고 아주 어두운 부분은 시에나를 바이올렛과 함께 섞어서 칠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초록 기본색을 어떻게 섞었나 하면요. 셉 그린, 후커스 그린, 퍼머넌트 그린 넘버 1. 네, 블루 계열은 코발트 블루를 섞었습니다. 중간 톤 나갈 때 그 색의 코발트 블루만 더 비율을 높여갔어요. 오른쪽 키 큰 나무는 조색이 조금 달라요. 기본으로 만든 색보다 훨씬 청량감이 드는 초록빛이 강하지요. 그래서 그 색에서는 셉 그린을 빼고 후커스 그린과 퍼머넌트 그린 넘버 1
그리고 코발트를 더 섞어서 청량한 느낌의 색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도 아주 튀거나 다르지 않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초록 계열이 같기 때문이에요. 벽면을 처음에는 붉은 톤으로 칠해 주었었고 두 번째로 노란빛을 칠해 주었습니다. 셀로판 종이 겹쳐지듯 차곡이 쌓여가며 신비로운 듯 탄탄한 색이 입혀질 거예요. 한 면에서도 색의 농도의 변화를 주며 칠해갑니다. 펜 스케치 수채 드로잉답게 그리던 중간에 펜 터치를 넣어봤어요. 펜의 느낌을 더 느껴보고 싶었어요. 펜 끝을 따라가시면서 펜 터치의 엣지 있는 감각을 함께 느껴보세요.
부채붓을 사용하여 들판에 풀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오면서 좀 더 넓은 붓터치로 해주어야 원근감이 표현되겠지요.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들판이 어떻게 색이 변해가는지, 초록색에 어떤 변화를 주어가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수록 점차 채도가 높아지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부채붓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화이트 가쉬 물감을 사용하여 햇빛 받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섬세한 부분을 정리해주기에는 좋은 방법이네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림에 사용될 색을 미리 생각하고 색감의 방향을 잡아 3가지 톤의 색을 만들어 놓거나 연습을 하시면 전체적인 조화로운 색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구도 잡고 밑그림 그리는 것을 잘 그리고 나면 보통 개운한 마음으로 붓을 들게 되는데요. 미리 색감도 계획을 세운 후에 창의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하신다면 멋진 그림 그리시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